어떤 소리는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립니다. 그 소리가 울리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순덕 할머니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분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며 손자 생각에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준영이가 군대에 간 지도 벌써 8달이 넘었으니까요. 우리 준영이 많이 야위었을 텐데. 할머니는 계란말이를 조심스럽게 도시락에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자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반찬이었거든요. 김치찌개도 끓이고 멸치볶음도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는 부족해서 어제 마트에서 비싼 쇠고기까지 사왔죠.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건데 맛없다고 하면 섭섭하겠네.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까요? 평상시 입던 낡은 카디건 말고 좀 더 단정한 옷을 입고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옷장을 뒤져봐도 딱히 나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손자 앞에서는 말끔해야지. 결국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비록 색이 바래긴 했지만 정성스럽게 다려서 입으니 그럭저럭 봐줄만 했어요. 가방에는 도시락과 함께 작은 선물도 넣었습니다. 손자가 좋아할 만한 양말 2켤레와 과자 몇 개였죠.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부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길을 몰라서 헤매기도 했고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돌아오기도 했거든요. 할머니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부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우리 준영이가 있는 곳이구나. 정문 앞은 생각보다 엄숙했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고 철문 너머로는 넓은 훈련장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손자가 힘들게 지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면회 신청을 하려고 부대 정문으로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젊은 군인 한 명이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면회 오셨어요? 네, 손자가 여기 있어요. 이준영이라고. 신분증 보여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과 헌 가방을 보며 무언가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군인은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뭔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혹시 뭔가 잘못됐나 싶어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가방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어떤 번호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그 번호로 전화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한 면회를 위해서 그분께 연락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곧 일어날 일이 단순한 면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준영 일병의 가족이세요? 초급 간부는 할머니를 찬찬히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정말 가족인지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듯한 톤이었죠. 네, 할머니예요. 손자 보러 왔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준영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보통 면회 오시는 분들은 좀 더 그럴싸하게 오시거든요. 간부의 말에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지적당한 것 같아서 부끄러웠거든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해서 온 건데 이런 식으로 무시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럴싸하게요? 옷차림이라든지 가져오신 것들이라든지
요즘 가족들은 훨씬 더 신경 써서 오시거든요. 비싼 선물에 좋은 옷 입고 할머니는 자신이 들고 온 낡은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과 양말 몇 켤레가 전부였어요. 다른 가족들에 비하면 초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 혹시 진짜 할머니 맞나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는 정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기꾼 취급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 이준영이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할머니를 발견한 순간 준영이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움도 있었죠. 할머니, 아이고, 우리 준영아. 할머니는 반가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영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주변을 의식하며 어색해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갑자기 왜? 미리 연락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준영이의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미리 연락해야 하는 거죠? 손자를 보러 오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도시락도 싸오고 양말도 사왔고. 아, 네. 이준영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동료들 앞에서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거든요. 다른 친구들의 가족들은 모두 번듯한 차를 타고 와서 비싼 선물을 가져다 주는데 할머니는 버스를 타고 와서 손수 만든 도시락을 들고 계시니까요. 이분이 할머님이시구나. 초급 간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네. 그런데 면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빨리 이야기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오후 5시까지인데 아직 2시간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뭔가 바쁘실 것 같은데요. 간부의 말은 돌려서 하는 거였습니다. 빨리 가라는 뜻이었죠. 할머니도 눈치를 챘어요. 이준영은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영아, 할머니시네? 응, 할머니야. 와, 진짜 멀리서 오셨네. 버스 타고 오신 거야? 친구들의 질문에 이준영은 더욱 민망해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가족들은 모두 승용차를 타고 오는데 할머니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온 게 창피했거든요. 할머니, 그냥 오늘은 일찍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준영의 말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해서 먼 길을 온 건데 벌써 돌아가라고 하다니요. 왜? 할머니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동료들이 있어서. 이준영은 제대로 된 이유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는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지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손자에게 민망함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그래, 할머니가 너무 갑작스럽게 왔나 보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이준영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거라도 받아라. 할머니가 새벽부터 만든 거야. 네, 고마워요. 이준영은 도시락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어색해했습니다.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거든요.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대를 나섰습니다. 기대했던 따뜻한 만남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였어요. 손자를 보러 온 건데 오히려 상처만 받고 돌아가는 기분이었죠. 부대 정문을 나서면서 할머니는 뒤돌아봤습니다. 이준영은 이미 동료들과 함께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죠. 그 순간 할머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부대 앞 낡은 벤치에 앉은 할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손에는 아직 무거운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이준영이에게 도시락은 줬지만 다른 선물들은 미처 전해주지 못했거든요. 할머니는 가방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양말 2켤레, 비타민 1병, 그리고 작은 과자들. 모두 손자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들도 부끄러웠나?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가져온 선물들에 비하면 정말 초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이것들이 전부였어요. 적은 용돈을 아껴서 하나씩 사모은 소중한 마음이었죠. 벤치 옆으로 다른 면회객들이 지나갔습니다. 정말로 번듯한 옷을 입고 큰 선물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젊은 엄마 한 분은 아들에게 줄 비싼 운동화 상자를 들고 있었고 아버지 한 분은 최신형 핸드폰을 가져왔더라고요. 우리는 저런 건 못 사주지.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 부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손자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초가을 바람이었는데 왠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카디건을 여미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집에 가야겠다. 할머니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멀리서 버스를 타고 와서 지친 것도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컸거든요. 그때 할머니의 눈에 휴대폰이 들어왔습니다. 가방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는 작은 기계였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할머니에게는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어떤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하라고 했던 번호였죠.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런 일로 전화드리기는. 할머니는 다시 망설였습니다. 단순히 손자 면회에서 기분이 상한 것 때문에 그분께 연락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분은 분명 바쁘실 테고 이런 사소한 일로 귀찮게 해드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이 기분을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분이라면 분명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계라서 버튼이 좀 딱딱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능숙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외워서 누를 수 있는 번호였거든요. 전화기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할머니의 심장도 그에 맞춰 두근거렸어요. 혹시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혹시 번호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하지? 4번째 신호음이 울린 후 드디어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거든요. 현수야. 나야. 어머 할머니. 전화 너머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기뻐하는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 주셔서 너무 반가워요. 나는 괜찮다. 할머니는 목이 메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서 가슴이 아팠거든요. 할머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역시 예리한 분이었어요. 할머니의 감정을 금세 눈치챘거든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런 일로 전화를 건 게 맞나 싶어서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현수야, 사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손자 면회를 갔던 이야기, 무시당했던 이야기, 준영이가 민망해했던 이야기. 전화 너머에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하는 소리나 그렇군요. 하는 맞장구만 들렸어요. 이야기를 다 마친 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괜히 이런 이야기를 했나 싶어서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드디어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전과 달랐어요. 뭔가 단단하고 결연한 톤이었거든요. 지금 어디 계세요? 부대 앞이야. 벤치에 앉아 있어. 부대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는 부대 간판을 다시 보며 대답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거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 잠시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영문을 모르겠어서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왜 갑자기 기다리라고 하신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끊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현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직 중년이었던 시절이죠. 그 시절 할머니의 집은 작은 단칸방이었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 혼자서 청소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이순덕 씨, 아이 하나를 맡아주실 수 있나요? 아이요? 네, 고아예요.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임시로라도 맡아주실 분이 필요해요.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빠듯한데 아이까지 키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사무소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큰 아이인데요? 8살이에요. 이름은 박현수라고 하고 8살.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8살이면 한창 많이 먹을 때인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며칠만 맡아주시면 돼요.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며칠만요? 네, 일주일 정도만. 결국 할머니는 승낙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라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늦게 작은 아이가 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박현수라는 아이였어요. 너무 말랐고 눈이 크고 맑았죠.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부모를 잃은 충격 때문이었겠죠. 안녕하세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너무나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그래, 현수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할머니는 최대한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경계하는 듯 했어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것이 무서웠을 거예요. 첫날 밤 현수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이불 속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성급하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정성껏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계란말이도 해주고 김치찌개도 끓여주었어요. 하지만 현수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맛없니? 아니에요. 맛있어요. 아이는 예의상 대답했지만 분명 입맛이 없어 보였어요. 부모를 잃은 슬픔 때문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이가 병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현수야, 할머니랑 같이 장 보러 갈까? 네.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보자. 아이의 눈이 조금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현수의 손을 잡고 시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사주었습니다. 이거 좋아해? 네.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어요. 현수가 고른 것은 함박 스테이크였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비싼 음식이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살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함박 스테이크를 먹으며 현수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작은 미소였지만 할머니에게는 보배 같았어요.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요. 그 순간부터 현수와 할머니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순덕 씨, 아직 다른 곳을 찾지 못했어요. 조금 더 맡아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는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다른 곳으로 보낼 수는 없었죠. 일주일 더요? 한 달 정도. 아니면 더 오래. 더 오래요? 사실 쉽게 찾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8살 아이를 맡으려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한 달이라면 상당히 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더 오래라는 말은 혹시 몇 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현수를 보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이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알겠어요. 좀 더 맡아보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현수는 할머니 집에서 계속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맡기로 했던 아이가 할머니의 가족이 된 거예요. 현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가 청소 일을 나가면 집에서 혼자 숙제를 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해 주었죠. 할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8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기특하면서도 마음 아팠어요. 너무 일찍 철이 든 것 같았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현수는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점점 밝아졌어요.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집에서도 할머니를 도와드렸죠. 그런데 현수에게는 특별한 꿈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군인이 될 거예요. 군인? 네, 멋진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킬 거예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이 대견했어요. 어린 나이에 이런 꿈을 갖다니 정말 기특했거든요. 현수와 할머니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임시로 며칠만 맡기로 했던 아이가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현수를 위해 모든 것을 아꼈습니다. 자신은 찬밥을 먹어도 현수에게는 따뜻한 밥을 주었고, 자신은 낡은 옷을 입어도 현수에게는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어요. 할머니는 안 드세요? 할머니는 배불러. 현수가 많이 먹어야 해. 사실 할머니도 배고팠습니다. 하지만 자라는 아이가 더 중요했어요. 현수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만족했거든요. 현수는 할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할머니가 힘들게 벌어주시는 돈으로 학용품을 사주시니까 절대 낭비하지 않으려고 했죠. 할머니, 저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현수가 그렇게 똑똑하구나. 할머니는 현수의 성적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이 아이가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생이 보람됐어요. 하지만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할머니의 청소일로는 2명이 살기에 부족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밤에 부업도 했습니다. 택배 분류하는 일이었는데 새벽까지 일해야 했죠. 현수는 할머니가 밤늦게 일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잘 지냈어요. 저녁을 챙겨 먹고 숙제도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어느 날 밤 할머니가 부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현수가 깨어 있었습니다.
현수야, 왜 안 자고 있니? 할머니 기다렸어요. 기다릴 필요 없는데. 할머니가 들어오셔야 잠이 와요. 현수의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껴졌거든요. 그럼 이제 같이 자자. 네. 현수는 할머니 옆에 누워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던 이야기. 할머니는 현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현수가 잠들기 전에 항상 하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도 현수를 사랑한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중학생이 됐고 키도 훌쩍 자랐어요. 이제는 할머니보다 키가 큰 청소년이 됐죠. 하지만 현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할머니를 최고로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꿈도 변하지 않았죠. 할머니, 저 정말 군인이 될 거예요. 군인은 힘들 텐데. 괜찮아요. 할머니가 키워주신 덕분에 강해졌어요. 나중에 멋진 군인이 돼서 할머니를 보호해 드릴 거예요. 현수의 말에 할머니는 웃음이 났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아이가 고마웠어요. 그래, 현수가 멋진 군인이 되길 바란다. 약속해요. 나중에 정말 대단한 군인이 될 거예요. 현수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해서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현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었죠. 할머니,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안 돼. 공부나 열심히 해. 하지만 할머니가 너무 힘드셔요. 현수는 할머니의 고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거든요. 현수야, 할머니는 괜찮다. 내가 잘 되는 게 할머니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야. 할머니,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멋진 군인이 되라. 그게 할머니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야. 현수는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현수는 사관학교에 지원했어요. 할머니의 꿈이기도 했던 멋진 군인이 되기 위해서였죠. 할머니, 합격했어요. 정말? 네. 저 정말 군인이 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현수가 품었던 꿈이 드디어 이뤄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우리 현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현수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할머니, 사관학교 가서도 할머니 생각 많이 할게요. 그래, 몸 건강히 잘 다녀와라. 네. 그리고 나중에 정말 대단한 군인이 돼서 할머니께 자랑스러운 모습 보여드릴게요. 현수는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최고의 군인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현수는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보내며 섭섭했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어요. 자신이 키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정말 보람됐거든요. 그 후로도 현수는 할머니와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전화도 자주 드리고 편지도 보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정말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했죠. 세월이 흘러 현수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할머니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할머니를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겼거든요.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서 오래된 기억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현수와 함께 보낸 그 소중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았죠. 전화를 끊은 지 벌써 10분이 넘었습니다. 현수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다리라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었어요. 혹시 할머니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일까요? 할머니는 다시 부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준영이가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손자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너무 초라했나? 할머니는 자신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분명히 깨끗하게 입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초라해 보였나 봐요. 물론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정성껏 다린 옷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멀리서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부대 쪽을 바라봤어요. 평소보다 움직임이 많은 것 같았죠. 무슨 일인가? 할머니는 궁금해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대 안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나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들었던 그런 웅장한 나팔 소리가 실제로 울리고 있었죠. 나팔 소리와 함께 부대 안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 부대원 집합, 전 부대원 집합, 긴급 집합령이 내려졌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혹시 큰 일이라도 난 건 아닐까요? 준영이는 괜찮을까요? 부대 안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군인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구령 소리, 발 맞춰 걷는 소리.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왠지 모를 감동을 느꼈어요. 정말 웅장하고 멋진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히 부대에서 훈련을 하는 건가 싶었죠. 할머니는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런 소란 속에서는 더더욱 준영이를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차라리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그런데 부대 정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군인 한 명이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할머니 쪽으로 다가왔어요. 혹시 이순덕 할머님이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네. 그런데 어떻게? 사단장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사단장님이요? 할머니는 영문을 모르겠었습니다. 사단장이라는 분이 왜 자신을 찾는다는 건가요? 혹시 준영이가 무슨 사고라도 쳤나요? 따라서 주십시오. 군인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 나섰어요. 부대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정렬해서 서 있었어요. 모두 반듯한 자세로 앞을 보고 있었죠. 할머니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압도됐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저기 계시는 분이 사단장님입니다. 군인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이 번쩍이는 제복을 입은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었거든요. 혹시 정말 준영이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사단장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할머니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낯익은 것 같았어요. 특히 걸음걸이와 체격이. 설마. 할머니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드디어 사단장이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군무를 벗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수야. 그렇습니다. 바로 현수였어요.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키워온 그 현수가 이제 사단장이 되어
할머니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현수야. 정말 현수야?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고 여린 아이가 이렇게 당당하고 위험 있는 군인이 되어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네, 할머니. 저예요. 현수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군인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한 할머니를 이렇게 극진히 대하는 모습에 모두 놀라고 있었죠. 이준영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준영아. 할머니가 손자를 발견하고 불렀습니다. 이준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와 사단장을 번갈아 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사단장님을 아세요? 이 할머니가 바로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현수가 모든 군인들이 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께서 저를 맡아주셨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할머니는 당신도 어려운 상황이셨는데 저 같은 남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니 민망했거든요. 저는 할머니 덕분에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들었어요. 할머니는 당신도 굶으면서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당신도 추우면서 저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준영은 할머니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던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는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복받치고 있었거든요. 오늘 할머니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상처받으신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티를 냈나요? 할머니를 이렇게 상처받게 한 것이 우리 부대라고 들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긴장했어요.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를, 저의 어머니와 같은 분을 무시하는 것을 말입니다. 초급 간부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자신이 할머니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전 부대원을 집합시켰습니다. 모든 군인이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수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한한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저에게 어머니보다 더한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저의 모든 것은 이분 덕분입니다. 모든 군인들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선은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존경과 경애가 담긴 시선이었죠. 그리고 이준영 일병. 현수가 준영이를 불렀습니다. 준영이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네, 사단장님. 이 할머니가 당신의 할머니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복받은 일병이네요. 이런 훌륭한 할머니를 두다니. 준영이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그 훌륭한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현수가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오늘 할머니께 무례를 범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현수야. 너 때문이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그 맑은 눈빛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래, 현수야. 두 사람의 재회에 모든 군인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에는 따뜻한 기운이 흘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준영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준영아, 할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현수 사단장의 이야기를 들으니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이렇게 훌륭한 분이신데 저는 다른 사람들 눈치만 봤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비록 상처받긴 했지만 손자가 깨닫기만 하면 괜찮았어요. 괜찮다, 준영아. 할머니가 정말 초라했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는 전혀 초라하지 않아요. 준영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어요. 현수가 할머니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그동안 연락을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현수야. 바쁜 걸 아는데 뭘. 아닙니다. 할머니께 더 자주 안부를 여쭤봤어야 했어요. 현수는 정말 미안해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분을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뵈러 가겠어요. 그래도 바쁘실 텐데. 할머니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현수의 말에 할머니는 감동받았습니다. 여전히 그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현수가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준영 일병. 현수가 다시 준영이를 불렀습니다. 네, 사단장님. 앞으로 할머니께 더욱 잘해드리세요. 이런 훌륭한 할머니를 두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죠? 네, 정말 잘 알겠습니다. 준영이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할머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거든요. 초급 간부도 할머니 앞에 와서 사과했습니다.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르셨으니까. 할머니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원래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면회객분들께 더욱 정중하게 대하겠습니다. 간부의 말에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가족분들이 소중합니다. 외모나 옷차림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현수가 모든 부대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할머니처럼 여러분의 가족들도 모두 소중한 분들입니다. 모든 군인들이 경청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 마음만큼은 진짜입니다. 현수의 말에 많은 군인들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들을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가족들께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군인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다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제가 안아드려도 될까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자신을 안아주던 그 따뜻함을 기억하며 이번에는 자신이 할머니를 안아드렸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현수야. 두 사람의 포옹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이준영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아름다운 인연이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나팔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산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그 소리가 울리자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그 나팔 소리가 바로 현수가 자신을 위해 불러주신 소리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현수야, 그 나팔 소리가. 네, 할머니를 위한 소리였어요. 현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상처받으셨다고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모든 부대원들이 할머니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는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런 큰 일을 해준 현수가 고마웠어요. 정말 고맙다, 현수야. 고마워하실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갈 시간이었어요. 현수야, 이제 할머니 가야겠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바쁠 텐데. 할머니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했잖아요. 결국 현수가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준영도 함께 따라왔어요. 집 앞에서 헤어질 때 현수가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자주 뵈러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라. 그리고 할머니, 앞으로는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알겠어. 현수와 이준영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집에 혼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에는 상처받고 외로웠는데 저녁에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하루였어요. 할머니는 옛날에 현수가 어렸을 때 자주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정말 대단한 군인이 돼서 할머니를 보호해 드릴게요. 그 약속을 현수가 정말로 지켜준 것 같았어요. 오늘 그 나팔 소리가 바로 현수의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현수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네. 그리고 손자 준영이도 오늘을 계기로 많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테니까요. 할머니는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나팔 소리와 함께 말이에요.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베푼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지요. 오늘 이야기 속 할머니처럼 묵묵히 사랑을 베푸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